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이른바 테마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는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서 이것저것 뭔가를 좀 열심히 한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메타버스의 대표 기업으로 분류되는 미국의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 플랫폼 업체가 뉴욕 증시에 상장했는데 주가가 첫날 50% 넘게 오르면서 또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제트가 운영 중인 제페토라는 서비스가 외국인들까지 많이 몰려들면서 메타버스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금융시장 동향 시간에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주제가 시장, 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월 12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예진 경제 전문 기자가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밤에 우리 잠자고 일어난 그 밤, 네. 어젯밤에 네. 뉴욕 주식시장에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됐어요. 네, 맞습니다. 첫 거래를 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젯밤 쿠팡 김범석 의장과 경영진, 그리고 이 화면 뒤에 쿠팡맨과 또 고객 등이 함께 등장해서 오프닝 벨을 울리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요. 시초가는 공모가 $35 대비 81% 뛴 $65 5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결국에는 40.71% 오른 $49 25센트에 첫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상장은 지난 2014년 중국 알리바바 이후 외국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상장을 통해서 5조 원에 가까운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계산한 기업 가치를 보니까 하나로 약 100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 뉴욕 증시 상장 중에 최고 실적인데요. 이날 김범석 의장의 상장 직후에 CNBC 등 외신들과 각각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일단 물류 인프라와 기술의 투자를 늘리고 5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고요. 언제쯤 적자를 끝내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냐는 다소 날카로운 질문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 질문 계속 하더군요, 진행자가. 답은 맞아요. 계속 없고. 네, 그래서 즉답은 피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과 주주들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쿠팡이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2014년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 기업 중에 제일 큰 알리바바 다음으로 눈길을 끌기는 끌었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우리만 한국 기업이 같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라 화제는 됐을 것 같은데 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국내 기사들은 이미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서 미국 현지 뉴스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블룸버그의 쿠팡의 미국 상장이 한국 상장보다 더 나은 이유를 꼽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미국으로 와서 상장하는가? 네. 첫 번째 이유는 쿠팡이 뉴욕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손실을 내는 회사에 절대로 이 높은 평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상장될 경우 훨씬 낮은 가치를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유동성이죠. 아시겠지만 한국 주식시장 전체 총 가치가 $2조, 2천조 원이라고 했을 때 미국은 거의 22배 넘는 $44조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용이하다는 거고요. 돈도 더 많고. 사실은 쿠팡의 지금 대주주가 일본의 소프트뱅크인데 그렇죠. 아마 거기서 우리는 이제 엑시트할게요, 차익 실현해서 나갈게요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장했으면 그거 갖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가지 못하게 말려서가 아니라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이 빠져나가려면 또 환율도 덜 들썩들썩하고 그렇게 됐겠죠. 또 세 번째는 이 김범석 의장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차등 의결권이 허용된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차등 의결권이 시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반면에 미국 뉴욕 거래소와 나스닥, 도쿄, 상하이, 이 홍콩 거래소 등 글로벌 5대 거래소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허용하고 있냐 보니까 적대적인 M&A에 대응을 하고 이 자국 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상장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거 안 해주면 저 쿠팡처럼 다른 나라 증시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들 5대 거래소에서 또 다른 공통적 특징이 있었다면 이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와 같이 IT 기술 기업, 이 혁신 기업들이 이 차등 의결권 방식을 선호하고 또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장기적인 좀 안목을 가지고 기술 개발이나 경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는 있는데 한 번 회장님은 그럼 계속 죽을 때까지 회장님이어야 하는 그런 그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 또 불편한 점도 있어서 논란거리이긴 해요.
이 쿠팡과 관련해서는 꽤 잠재력이 있고 그동안 해온 거 보니까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반대로는 아마존하고 비슷하긴 한데 아마존은 그 AWS라고 하는 네. 별도의 이제 사업 모델이 있는데 쿠팡은 그것도 없이 아마존하고 비슷하거나 또는 아마존보다 더 높은 평가를 실적 대비 네. 받고 있다는 것은 거품 아니냐 하는 또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일단 좀 좋은 평가들도 많긴 한데요. 예. 인상적으로 보는 거는 다음날 아침 7시 전에 배송해주는 이 시스템입니다. 전반적인 이 물류 시스템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하고 비슷하긴 한데 다음날 아침 배송은 이 아마존이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이런 평가입니다. 아마존도 이 프라임으로 다음날 배송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한 이틀이 걸리거든요. 미국에는 쿠팡맨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넓기도 넓고 땅도. 맞습니다. 특히 이번 상장을 통해서 물류 네트워크 더 촘촘하게 만들 예정인데 판매 상품이 더 많고 다양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국내 신규 진입자나 기존 라이벌들이 따라오기 어려울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해외 경쟁자들이 자본력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 아마존의 11번가와 협력 같은 시도는 좀 경계할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과대평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근데 이 현지에서는 좀 리스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부분,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는데 예. 쿠팡이 현재 13%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2위 업체인데요. 이게 너무 낮다는 겁니다. 아직 그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은 춘추전국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도 알리바바도 이 모두 각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40%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좀 예. 비교가 되지요. 무엇보다 쿠팡이 또 철저한 내수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보유한 소비 시장 규모와 차이가 커서 이 두 이커머스가 지난 10년간 시장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매출 성장의 그림을 쿠팡이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뿌듯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좀 많은 쿠팡의 상장 이야기 들어봤네요. 다른 뉴스 또 하나 또 보죠. 구글이 유튜브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네.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들이 미국 시청자들한테 영상을 보여줘서 얻은 광고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뭐 그런 정책을 밝힌 모양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미국 시청자들로부터 발생한 광고 조회와 예. 또 유튜브 프리미엄, 뭐 후원 기능인 슈퍼챗 등 유튜브를 통해 발생한 모든 수입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각 동영상마다 뭐 광고를 붙여서 얻은 광고료로 네. 유튜버들에게 나눠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구독자 수 1,000명, 연간 재생 4,000시간 이상 유튜버들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광고가 붙여지고 수익을 얻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여기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미국이 세금을 원천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는 안 내던, 즉 유튜브가 돈을 벌면 유튜브로 돈을 번 유튜버들은 네. 한국인이면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 정부에 내던 세금 중에는 미국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고 받은 돈도 같이 섞여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거 따로 분류해서 발라내서 미국 시청자들한테 번 돈은 미국 정부한테 내고 한국 나머지 기타 등등은 한국 정부에 내고 그래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약간 미국 사람이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국제 주문을 했는데 예. 한국 쇼핑몰이 미국에 이 세금을 내야 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네, 미국 시청자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을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원천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만 예. 구글이 이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근거는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 징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 미국 외 지역에서 수익을 내는 모든 크리에이터로부터 세금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내 시청자들로부터 수익을 얻으면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공제할 책임이 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는 5월 말까지 인적 사항과 세금 정보를 구글에 제출하지 않으면 크리에이터들의 전 세계 총수익 중에 최대 24%를 공제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버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그것만 세금 걷고 정보 없으면 그냥 24% 걷어갈 거 떼고 드릴 거예요. 그 말이네요. 네. 알겠어요. 일단 뭐 유튜버들은 수입에 대한 세금 내는 액수는 큰 차이는 없을 텐데 미국 정부에 낸 세금만큼 한국 정부에 낸 세금 덜 내도 되니까 네. 그렇긴 한데 좀 고민거리는 되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최근에 주요국에 비해서 꽤 높다는 통계도 발표된 모양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OECD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종합한 결과 2019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2020년 3분기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9.3%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거래가로 비교가 가능한 주요 6개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예. 미국 집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6%, 독일이 5.4%, 캐나다 4.8%로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일본은 오히려 0.9%가 떨어졌습니다. 예. 하느니 내부적 요인으로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전세값 상승을 꼽았고요. 전 세계 공통 요인으로는 국내외 거시 금융 정책 완화 기조와 함께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그러니까 주식은 다른 나라보다 좀 저평가라는 이 평가가 많고 집값은 같은 땅이나 이런 거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좀 비싼 네.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서 비싸면 비싼 이유도 있고 또 싸면 싼 이유도 있어서요. 네. 그렇군요. 어예진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로블록스라고 하는 미국 게임 업체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는 눈길을 끄는 이유가 그냥 게임 회사 중에서도 이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하는 걸 집중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여서 이게 뭔가 게임의 흐름도 좀 달라지고 이런 서비스들이 우리 실생활에 많이 들어오고 있으면 또 주식시장에서도 더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더 눈길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얘기 좀 해보죠.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개념을 메타버스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이게 사실 저희처럼 나이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누구 말씀을 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배가 40대 이후부터 이게 올해부터 이제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전에 가상현실 이런 단어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타버스의 메타는요, 가공, 추상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고요. 버스는 이제 유니버스. 네. 그래서 가공의 어떤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건데요. 가상현실이네요, 말 그대로. 맞습니다. 네. 우리 예전에 싸이월드 다 해보셨잖아요. 대학 다닐 때. 도토리 좀 선물하고. 음악 좀 꾸미고. 그랬었죠. 네, 그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기술이 조금 더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뭐 3D 기술이라든지 가상현실 기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복합되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 그렇게 부르는 건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가상현실이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구현한 게임이 이번에 상장한 로블록스라고. 미국에서는 어린이용 게임의 대명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이제 로블록스를 잘 모르시는 분은 아이들 키우시는 분은 마인크래프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들어보신 분은 그거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뭘로 이해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레고를 지금 레고를 이제 블록 게임이지 않습니까? 이 로블록스라는 거는 블록으로 3D 가상 세계 체험을 하는 겁니다. 블록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에서 레고 블록 쌓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레고처럼 이렇게 각진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저게 뭐야라고 할 정도로 그래픽 같은 건 좀 조잡합니다. 지금은 거의 3D로 해가지고 거의 사람과 비슷한 이제 사람이 나와서 게임하는 그런 게임들도 많은데 이 로블록스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릴 때는 블럭을 방 안에서 갖고 놀거나 집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갖고 놀았는데 이제는 요즘 아이들은 똑같은 연령대에 이 게임에 접속해서 똑같이 블럭을 쌓고 논다. 맞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데요. 그렇게 단순하기도 하고 특징은 이 유저들이 이제 간단한 코딩을 통해서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아이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맞습니다. 요새는 코딩 교육 같은 걸 좀 빨리 배우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요. 미국의 G세대,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의 세대들이 55%가 가입을 했고요. 활성 유저가 무려 1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모양이에요? 제 시각으로 봤을 땐 모르겠는데 어린이들의 시각으로 봤을 땐 엄청 재밌는 것 같고요. 차장님도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진짜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인크래프트인데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의 눈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또 특징적인 거는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경제활동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주고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싸이월드의 도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무슨 뭐 포커 게임 이런 데서 쓰던 한 게임 머니도 비슷한 개념인데 네. 그걸로 돈 벌어요, 이 회사가? 맞습니다. 그런 걸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플랫폼이 이제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엔 제페토라는 앱이 있습니다. 요거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어제 한번 가입을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 아바타 정도만 만들어 봤는데 그 다음에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앱은 얼굴 인식, 증강현실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아바타로 가상 세계를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예전 말씀하셨던 그 싸이월드하고 느낌이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 제페토의 이용자 80%가 10대고요. 90%가 글로벌 이용자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외국인이 와서 노는 우리나라 서비스란 뜻입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이유는 이 K-팝 때문에 그렇거든요. K-팝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예. 이 제페토 앱이 이렇게 글로벌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K-팝 아티스트들을 이 게임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들의 캐릭터를? 예. 네, 작년 9월에 블랙핑크의 신곡을 이 제페토에서 최초 공개했거든요. 블랙핑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BTS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리하게 가장 많이 알려진 걸그룹인데 예. 신곡 이제 공개 자체도 여기서 했고 가상 팬 사인회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글로벌 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글로벌 사용자가 90%가 되고요. 게임을 접속하면 화면에 그 가수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화면에 TV 화면처럼 가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바타 형식으로 그 가수의 네. 얼굴은 비슷한데 네. 뭐 몸이나 이런 복장이나 이런 건 굉장히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렇죠. 그 세계, 제페토라는 세계의 블랙핑크인 거죠. 그걸 이제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고. 내 캐릭터가 가서 사인 받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페토는 빅히트, YG, JYP로부터 투자도 받았고요. 글로벌 아티스트의 IP, 그러니까 뭐 캐릭터 이런 네. 것들도 지금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하고 있고. 예. 또 이것과 비슷한 예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동물의 숲 작년 초에 엄청 유행했지 않습니까? 동물의 숲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만의 화폐도 있고 예. 비행기 타고 옆 섬에 놀러 가기도 하고 이게 다 가상현실이거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마인크래프트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차장님 연배쯤 되는 세대는 예전에 가수가 콘서트 한다고 하면 쫓아갔죠.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해서 네. 표 끊고 어디 그 공연장 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또 두세 시간 즐기고 오고 네. 그런 게 공연의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돈은 뭐 내겠죠. 그렇죠. 받기로 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화면에서 보고 화면에서 사인도 받고 네. 화면에서 내가 같이 춤도 추고 그런 겁니다. 그게 그 느낌이 날까요? 선뜻 이제 저희 세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예. 10대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제 환영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거 이외에 다른 기업들도 이런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려고 다양한 상품들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또 테마로 분류되죠. 네, 최근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개발을 한 앱이고 네. 이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엔터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뭐 글로벌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로블록스 상장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이 VR 기기를 만드는 오큘러스 이런 예.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상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3D 기계, 하드웨어도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한 모잠이라는 회사, 이런 게임 개발 회사 자체도 또 인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지금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요. 뭐 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제페토 앱 들어가서 한번 본인의 아바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면 좀 뒤처지지 않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양하다고 하니까 다양한 거 한번 해보죠 뭐. 가서 돈만 안 쓰시면 되니까요. 근데 돈을 안 쓰면 따라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아니요, 있어서요. 저는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래요. 자, 다음 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이거 열릴 때마다 연준의 관계자들이 무슨 얘기하나 궁금하긴 한데 이번에는 뭐가 관건이에요? 네, 이제 16, 17일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18일 새벽 3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8일 날 적용이 될 텐데 지금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네. 뭐 어제도 조금 상승했고 최근에 1.6%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1.6%에서 1.5% 사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최근에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됐던 그 금리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연준이 금리 상승을 막아줄 수 있는 정책을 이번 FOMC에서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지난 1월 FOMC처럼 립 서비스로만 하고 끝낼 것이냐. 예.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뭔가 실제 카드를 꺼내줄 거다 연준이. 네,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일단 지금 채권을 매입하고 있긴 하지만 채권을 더 많이 매입해야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예. 그러기엔 부담이 있고 그러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장기 금리는 조금 매입을 하고 장기 채권 매입하고 단기 채권 좀 팔아내서 전체 볼륨은 똑같이 가지만 억지로 좀 금리 조절을 해주라. 그렇죠. 말만 하지 말고. 네,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주말인 내일은 8시 5분에 인사드립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